자, 218쪽 사꿀루다의 짧은 경 아주 좋은 경입니다. 연기법에 대한 초기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이 사꿀루다의 짧은 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중 사꿀루다의 유행성은 많은 유행성들의 회중과 함께 공작 보호구역인 유행성의 원림에 머물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행성들은 공작 보호구역에 머물고 있었다. 다 이게 왕실의 정원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호들의 정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게 한 게 이제 인도 전통이죠. 종교인들을 그런 좋은 곳에 머물게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저희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2번,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로 탁발을 가셨다.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서 지난번 우리 루다의 긴 경처럼 라자가로 탁발하러 가는 것은 좀 이르구나. 그래서 내가 공작 원림에 있는 사꿀루다의 유행성을 만나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니까 이제 걔들은 무슨 좋은 이야기예요 막 떠들고 있어. 온갖 잡담을 하고 있는 게 3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가서는 이제 사꿀루다 유행성이 세존을 잘 모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220쪽 5번. 세존이시여 사꿀루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하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두십시오. 잡담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세종께서 나중에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회중에 오지 않았을 때 이 회중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제가 이 회중에 오니까 이 회중은 사문우다이는 우리에게 법을 설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리라 하면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종께서 회중에 오셨으니 저와 이 회중은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리라 하면서 세존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경청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뭔가 들을만하고 논리에 맞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원리적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을만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법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의 실마리 원인, 원리 내지는 그러한 규칙 이런 것들을 다 법이라고 이야기를, 원칙 하는 것들을 법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법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의 시작이 되겠죠. 그쪽에서는 이제 법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의 법은 인의 예지 하는 것들, 사단 칠정이 이제 유교의 법이 되겠죠. 이제 불교의 법하면 여러 가지 법 우리가 쭉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교리, 원리 하는 것들을 다 법이라고 하고 있고, 사꿀루다에는 자기 나름대로 들은 풍으로의 법이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부처님의 나름의 독특한 법을 설하시리라 하면서 기대하면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6번, 우다이여, 그렇다면 내가 설해야 할 것을 제안해보라. 그러면은 네가 도대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제안해보라. 세존이시여, 근자에 자신을 모든 것을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나는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깰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와 견이 현전한다라고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인도 당시에 루다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만났다, 이 이야기거든. 들었다, 만났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 있지. 잠잘 때나 몽중일려라 그러네. 오매일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현재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날 내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는 개념과 이대로라는 개념과 완전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나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참나로 살아야 될까, 거짓나로 살아야 될까? 참나로 넘어갈 수 있어. 안 그러면 거짓나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참나를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참나라면 참나로 살아야 될 거다. 이것이 참나라면 참나로 살아야 되잖아. 이것이 본성은 본성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성으로 살아야 될 거냐. 본성 이야기를 하면서 왜 본성으로 안 살고 엉뚱하게 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이 그렇게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데 왜 계속 무지는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말만 그렇게 본성이라고 하는 걸까요? 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선조 500년 동안 이미 예제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예제로 조선은 돌아갔을까요? 안 그러고 모략가, 중상가. 죄송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중상모략. 중상모략이 한자 성어인데 그죠? 그냥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 중머리는 모략. 털이 생략돼 있대서. 중상모략. 장난말로 그랬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불교 또 폄훼한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그런 걸로 다 살았다고 야비하게 배척하면서 그래서 또 이게 예지라며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본성이냐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은 여러분 거짓이 있고 참이 있다면은 참을 모르는 이상에는 거짓이 웃어야지만은 참이 드러나면은 참이 웃어야 되겠어요? 거짓이 웃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참이 웃어야 되겠지. 참이 진짜라면은 참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은 사라져야지.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죠. 왜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을 그 사람들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관해 질문하면 그는 다른 질문으로 그 질문을 피해가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요. 딴소리예요. 우리나라에 요즘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제를 바꿔 부리고 그 다음에 노여움과 성냄과 불만족을 드러내. 노여움과 성냄. 잘 모르니까 성내죠. 그죠? 근데 불만족. 에이, 너는 아직 몰라. 너는 그런 질문하기에 수준이 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지. 대존이 씨여, 그런 제게 세존을 생각하면서 환희심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이런 법들의 능숙한 분은 세존이시고 선서이시다라고. 세존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선언에 대해서 나한테 더욱더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유다이여, 그런데 근자의 자신을 모든 것을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나는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깰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와 견이 현전한다라고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했다가 그대가 과거에 관해 질문하면 다른 질문으로 질문을 피해가고 화제를 바꿔버리고 노여움과 성냄과 불만족을 드러낸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니까 그의 정체가 나오죠. 세존이시여, 그는 니간타 나타푸타입니다. 자이나교, 니간타교, 나타푸타입니다. 경제는 육사외도가 나오지만 특히나 니간타 나타푸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불교하고 서로 경쟁관계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교하고 헷갈려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이나교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번 우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여 즉 한생두생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는 나에게 과거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내가 그에게 과거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과거에 관해 질문하려면 숙명통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있어야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는 전생에 관한 내 질문에 대답하여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시키거나 내가 전생에 관한 그의 질문에 대답하여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자, 내가 어제 나 탁구 치다가 엉덩방을 쿵 찍어가지고 어제 내가 오만스럽게도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 탁구 치다가 슬리퍼가 그냥 톡 걸려가지고 톡 넘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인이 아침에 와서 괜찮아요 묻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아는 사람 몇몇은 또 그냥 태어난 아침에 약 사올까 묻고 그런데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래 쿵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쿵한 건 쿵한 거지.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이 화면을 보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설명했지만 여러분만큼 알까? 안 그러면 무슨 저것도 경전 공부하다 말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라고 할까? 아직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 과거의 추구와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요. 추구와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요. 추구와 경향성이 내 과거만 있어. 어제 그림에 대충 누구하고 자꾸 찍겠다라는 그림까지 나와. 그 상황에 대해서 안단 말이야. 상황에 대해서 안다고. 그런데 이 화면을 보는 사람 그 상황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그림에 기억에 이거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숙명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숙명통이 나만 알아야 되겠어요? 주변 환경도 다 알아야 되겠어요? 주변 환경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과거로 가면은 과거를 단순히 누구의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의 과거가 아니고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나일지 모르지만은 그 기억의 상황은 나만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의 과거의 내용은 자꾸 과거가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쭉 퍼져서 여러 가지 상황의 조건들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숙명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건, 연에 대해서 모르면 과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명통은 어떻게 과거의 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연, 과거의 조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연계의 연이지. 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견해가 없다면 숙명통을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당이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것 선처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하며 이렇게 중생들이 지은 바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면 이게 천안통이죠. 천안통. 그 천안통도 그 사람의 경향과 그 다음에 추구를 알아야 천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 각기 사람은 태어난 자질이 중요할까? 태어난 조건이 중요할까? 태어난 자질 이야기하면은 요즘 얘기를 하면은 유전자가 중요할까? 유전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은 조건이 좋은 사람이 될까? 헷갈리죠, 그죠?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유전자가 좋아요. 명석해요. 똑똑해요. 근데 아프리카 자체가 지금 교육받을 환경도 잘 안 되고 질병에 노출도 많이 돼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얘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 그럼 유전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라는 조건에 있어 그 사람이 앞으로 예상되는 자기의 활약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활약일까? 그 안에서 한정적일까? 그 안에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1940년대만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들을까? 그러면은 저 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저래 괜히 왔나라고 생각할까? 일요일날 지금 오시는 우리 노고살님들이 싹 다 30년대, 40년대 출생 아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30년대 사람들은 더 아리까리하고 40년대 사람들은 저 무슨 소리 하는가? 30년보다 낫겠지만은 하고 50년대 와서 우리가 그래도 소위 이야기한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진단 말이에요. 훨씬 60년대는 더 나아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나아졌겠지.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경전을 피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지금 우리는 예? 우리끼리의 인연만 좋았을까? 시절 인연도 좋을까? 시절 인연도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각기 유전인자. 유전인자로 따지면 우리 지금 노고살들 뭐 90 더 넘어 살고 막 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 지금도 총명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예? 논리적이고 뭐 인지 능력으로 보면 70대인가 싶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잘 하신다고. 그분들 진작 늦게 태어나가지고 교육받았으면 여러분 그 양반들 지금 무슨 보이지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옛날 그때 태어나서 그냥 고만고만한 남편 만나가지고 그때 시절이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가정 잘 돌보고 사는 거니까 그 머리를 어디 썼어? 살림하는 데 썼지. 물론 살림하는 데 써가지고 또 여러 가지 후손들 교육도 되고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개인으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 젊은 애들보다 유전자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건 조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안통의 문제도 이게 단순한 조건의 문제야, 아니 단순한 자질의 문제야, 조건의 문제야. 조건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조건에. 아니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교설이 연기법인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인연법이라고 안 하고 연기법이라고 했겠어요? 인자를 빼버렸겠어요? 인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인이 분명히 있는데 인을 인이래요. 인조차도 연이래요. 인조차도 연이라고 해서 그냥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안통 앞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향과 추구를 가질 것인가라는 것이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즘 과학으로 가면은 그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 내가 여러분들 항상 한테 이야기하잖아. 이쪽을 바라보는 거, 이쪽을 바라보는 거하고 나중에 가면 천지 차이라 그랬잖아.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입니다. 미세한 차이가 결과에 가면은 천양지차를 만들어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미세한 차이단 말이야. 미세한 차이. 우리 지금 유전자로 따지면은 찐변자하고 우리가 몇 프로 차이래? 고작 1% 차이, 2% 차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른 형상이나 생존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처로 가는 데 있어서 그 미세한 조건들이 어떻게 기계를 짓느냐에 따라 확연히 다르지. 확연히 다르지. 그래서 과거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도 넓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하고 다른 요즘 시대에 맞는 확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것이 또한 연기인 줄 안다면 천안통 그는 나에게 미래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내가 그에게 미래에 관해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나 미래에 대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은 그만한 연기의 가르침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찰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한테 내일 여러분들은 이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러할 가능성에 살아요. 안 그러면 이러할 가능성을 확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벗어날 수도 있지.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일도 이렇고 모레도 이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명쾌한 가르침이래, 속 답답한 가르침이래. 원인은 무엇이고. 아침에 수현씨 와가지고 또 그냥 꿈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옛날 방식은 원인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결과? 그 꿈에서 자기 친구는 관세음보살 봤다 이거라. 또 지나가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잖아. 어떤 결과? 그 관세음보살입니다. 하면 그 사람하고 딱 맞아들겠지.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뽀시는 많이 갖다 줄 줄 모르나?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요. 헛거일 가능성도 있고요. 내지는 또 지나가서 그냥 눈이 착각해가지고 앞으로 백내장 수술을 앞둔 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이런 가르침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기법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연기법에 대한 통찰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나예요? 안 그러면 욕망의 나예요? 아니면은 그 욕망 이전에 생존하는 나예요? 안 그러면 생명 속에 속한 나예요? 이게 그거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양상이 전혀 달라. 그것에 대한 뭐냐면은 견해가 없이 그냥 내가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몇 가지나 되겠어요?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적어도 욕망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우리 강의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버페 때 얘기한 사람들 눈이 땡글땡글 하더라고. 집착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이 꽂힌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결이 집착이에요. 네, 사고방식이나 감정의 결이 집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감정 결대로 타자가 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 왜 불편합니까? 그게 집착이라는 증거입니다. 내 사고방식하고 다른 사고방식이 만나면요 불편해요. 왜 그래요? 내 사고방식이 나에게는 집착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그것이 마음이 교환하다 보면은 그것을 집착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참선하고 있으면 그게 집착이라고 드러날까? 안 드러납니다. 왜?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동그란 돌덩이는 아니지. 밑에 멘틀도 있고 그러니까 지구 위에 우리는 얼마나 움직여? 초속 30km로 움직입니다. 초속 30km로 움직이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왜 가만히 있어요? 초속 30km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계는 우리 지구는 태양은 우리 은하를 초속 130km 몇 킬로로 날아다니는데 은하계 가장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휙 하고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태양계 우리 지구는 몇 킬로로 달리는 거야? 초속 130km로 달리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모른다고.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고방식은 누구하고 동기화되어 있다? 내 마음하고 동기화되어 있어요. 내 감정의 결은 그렇게 동기화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게 딱 드러날 때가 뭐야? 나하고 다른 내가 하고 맞지 않은 감정이나 사유방식만 만나면 탁 틀어진다고. 그 틀어지는데 그 사람이 옳대요. 쟤는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해. 쟤는 왜 저래? 할 때 그 쟤는 왜 저래? 라고 분별하는 그게 집착이란 말이야. 그게 집착이라고.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뭐 뻔히 알 수 있는 걸까? 내가 잘 모르는 걸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명상 중퇴를 맨날 다 엉뚱하게 잡고 있지. 앉아가지고만 발바닥 뜨거운 이야기나 해서 꼬라니까 명상이 되나?
탐진치가 발견될 수가 없지. 자기 집착을 모르는데 어떻게 탐진치가 자기가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명상들 똑바로 해야지. 그냥 마음 편안하다고 힐링, 릴렉스 하면 이게 집착을 여의는 걸까? 안 그러면은 집착은 내비둔 채 오히려 집착을 강화하고 앉아 있을까? 강화하고 앉아 있는 명상입니다. 잘못 명상한다는 것을 이리 이야기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싫지. 왜 싫어요? 그게 집착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서로 댓글을 할 정도가 되려면은 공부가 좀 돼야지. 내가 어제 법회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눈 땡그래도 다 수용하는 게 물론 뭐 교원정사가 내 이야기를 수용 안 하면 어쩌겠노.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나눈 게 이 정도도 법회 이야기하면은 괜찮겠다 해서 이제 꺼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강의 동안에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즉 수상을 강화시킨 건 누가 강화시켰어? 응? 내 욕망이야. 욕망. 강화시키고 있다. 그것을 잘 아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 단락 221쪽 우다이어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고 나는 그대에게 조건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리라. 연에 대한 가르침. 이 통칭 과거나 미래나 이야기가 싹 다 그 안에 뭐가 스며들어 있어? 조건, 연이라는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하면 유명한 내구절이죠. 그죠? 유명한 내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 한문으로 경전 볼 때는 뭐 차, 유, 피 뭐 이렇게 한문 단어로 했는데 왜 그 한문을 쓰자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는 내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말에는요. 있다 없다 일어났다 소멸한다는 네 가지 말과 이것과 저것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 이것과 저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과 저것은 같으면은 이것이지. 다르니까 이것과 저것이라고 얘기했겠지. 그래서 이것과 저것 안에는 일어나고 없고 생기고 소멸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상이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이상관이라고. 상이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이상관에 있어서 상이라는 말에는 상반이라는 말도 있고요. 상반이라는 말이 숨어 있고 그다음에 상관이라는 말에는 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상관, 상대, 상반 하는 상자가 무슨 상자야? 서로 상자야. 이것과 저것이 서로지. 이것과 저것은 서로 의지할 수가 있고 관계한다는 이야기야. 관계하는데 의지해요. 의지를 안 하는 상반관계도 있어요. 상반관계도 있어요. 상반관계라고 했을 때 의지라는 것은 밀접한 서로 끄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상반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은 의지의 관계요, 반하는 관계요? 흰색과 검은색은 의지하는 관계야, 반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은 의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이라는 말을 더해주는 겁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철저히 의지의 관계입니다. 어떤 의지의 관계예요? 흰색에서 검은색이 가장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검은색은 흰색에 의지했을 때 검은색을 가장 잘 나타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지 관계라는 것이 서로 친밀하고 끄달리고 이끌고 하는 관계라고 해서
그냥 비슷하거나 뭐 밀접하거나 이런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해서 상반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상반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반이라는 관계도 의제 관계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세계라노? 서로 배색, 그죠? 서로 배치돼 가지고 뛰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관계도 의제 관계가 있습니다. 상관의 관계, 서로 관계하잖아요. 관계하는데 여러분 친밀한 관계만 있어요. 서로 대치하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라니까 친밀한 관계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상대가 있다는 얘기. 상대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에는 이런 서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 서로 이 상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안에는 상반, 상대라는 것도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길게 진술은 가을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가을에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마지막 이 정도만 갑시다. 나중에 해먹을 것도 좀 남겨놔야지. 다 풀어보면 그때 잊어먹는다고. 나 요즘 최근에 잊어먹은 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공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준다고 해놓고 쑥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근데 여름에 내가 공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서로 그냥 이 남양 특집이 안 만들 것 같아. 골치 아픈 건 가을로 다. 가을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로 넘기고, 지금 뭐 여름은 좀 축 처지니까, 루즈하니까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요,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있다는 지금 이 관계가 아시겠죠? 뭐냐, 개념적이든 뭐든 관계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일어날 때 일어난대요. 일어날 때 일어난다. 그럼 그냥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일어날 때 소멸할 때는요. 일어날 때 소멸할 때는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가만히 있을 때하고 움직일 때하고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서로라는 이야기가 되지. 서로라는 이야기가 되지. 근데 이것이 움직일 때, 일어날 때라고 하면은 저것이 일어날 때는 믹싱이 되는 장면이에요.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과 무엇이, 조건과 무엇이 결합이 되었을 때, 가만히 이렇게 그냥 있어요. 결합이 일어날까요? 결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우리 보람에 도량 만든 지가 몇 년 돼요? 2011년에 12년에 만들었구나. 2012년에 만들어서 지금 2024년이니까 12년 됐네. 12년. 내가 저 보라배 공원 앞에 법당을 하나 만들어야 겠다 생각은 뭐 2010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라 그렇게 했는데, 2012년에 뭐 어쨌든 마음만 그렇게 먹고 있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열었잖아. 공간을 열었는데 누가 어떻게 올지 알고 열었을까?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도취해서 그렇게 열었을까? 내가 내 마음에 도취해서 열었지. 현신 그때 왔을 때 여기 계속 다녀야지 왔을까? 그럼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을까?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단 말이야. 그렇게 한 게, 그거는 우연이요, 필연이요, 인연이요, 뭐요? 예? 우연이요, 필연이요, 인연이요. 그래 이야기 한번 봐보라는 거야. 왜냐면은 봐봐, 이것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일어났잖아. 도약문을 열었어. 그럼 저것이 일어났지. 또 누군가 왔어. 나라연도 우리 정각심, 그때는 정각심이었거든. 나라연이 왔어. 보람의 법당 앞에 플래카드 보고 왔단 말이야. 왔다. 혜인아도 친구 따라 왔잖아.
왔지. 진명재도 친구 따라 왔잖아. 왔지. 왔어. 왔는데 한번 가봐야지. 어쩌지 뭐 이야기하니까 왔어. 왔는데 왔단 말이야. 한 번 왔지, 그지? 한 번 왔다면은 이게 내가 한 번 왔는데 이 조건이 소멸하면 여러분들은 올 때가 또 있어 없어? 오는 것도 소멸하겠지. 그죠?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왔잖아. 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셨어요. 본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인 정각심입니다. 뭐 현심입니다. 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 다음에 또 왔을까? 그때 현심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했지. 그 고3 수험생을 위한 뭐 내가 건강경 강의를 안 됐나? 내보고 왜 고3 수험생을 위한 건강경 강의냐? 물어보더라고. 뭐 때문에 그랬나? 고3 수험생 엄마들 꼬시려고 해야지. 그거 무슨 건강이하고 뭔 크게. 근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안 그러면 내가 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들어보세요 했어. 들어보세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벌려놓으니까 왔지. 한 번 더. 어떤 사람도 기도한다니까 왔을 끼고. 뭐 했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을 일으키고 저 사람한테는 저것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다 일으켰어. 그것이 일어날 때 일어났지. 일어날 때 일어났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내가 주는 매력이 있어.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기대한 매력이 서로 상반되고 안 되니까 관심이 서로 나도 그 사람이 덜 오게 되지. 그 사람이 소멸하잖아. 이때 이것은 내가 이것일까? 저 사람이 이것일까? 이것이 소멸할 때. 그 양반의 관심이 소멸할 때 나의 관심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많이 있잖아. 이것과 저것은 꼭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야. 저것에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10직급 2년을 통과했다고. 이제 12년 2개월 됐다고. 12년 2개월 됐다면 12년 2개월 됐으니까 올 때 내가 이렇게 되어서 일어날 때 오요. 그냥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냥 월목 계속 와. 처음 일어날 때 소멸할 때 이런 작용이 계속 있어. 그럼 월목은 계속 오게 생활화되어 있을까? 생활화되어 있지.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느냐면 인연화합이라고 그래요. 인연화합. 그게 화합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화합됐으니까 소위 이제 12년 동안 계속 다녔다고.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실증 나서 못 가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안 가면 좀 찜찜해. 이게 화합된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처음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냥 알아도 그냥 서로 이것이 소멸했으니까 저것이 소멸하기 쉽지. 근데 화합되어 있는 상태는 소멸로 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계기가 있어야 돼. 또 다른 계기가 있어야 돼. 그건 이사를 간다든지 뭐가 다른 조건이 막 또 생겨야 되겠지. 내용이 다르지. 그게 인연 화합. 여기서는 아직까지 상이 상간에서는 아직까지 인연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이 상간에서는 서로 관계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인연 화합에서는 보다 복잡한 이야기잖아. 보다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연기법은 상이 상간의 정도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뭐 신토부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도가적 가르침이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 어려워요. 근데 인연 화합에 가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쭉 계속해서 앞으로 경전을 계속 읽는다. 읽으면은 이렇게 화합된 상태로 쭉 가면서 내가 막 물리적 상황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섭섭하고 아쉬울까 안 아쉬울까? 섭섭하고 아쉬운 감이 있겠죠. 천주교에서 냉담하면은 섭섭하고 아쉬워요, 시원해요.
양쪽이 있습니다. 섭섭하고 아쉬운 냉담이 있고요. 시원한 냉담이 있어요. 냉담하다 보면은 그래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생기겠지. 그런 감정의 내용들이 더 생기겠지. 감정의 내용들이 더 생기겠지. 그게 뭐냐면 인연화합의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기법이 단순히 상위 상단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가르침이 될지 모르나 마치 그냥 막 뉴턴식의 결정론적 세계관 작용 반작용과 같은 가속과 같은 가속. 여러분 뭐가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겠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이 가속의 입장이지. 근데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안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잘 될 수도 있네. 안 되는 사람은요, 잘 됩니다. 왜냐면은 가속이 붙은 사람은 가속이 붙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더 잘 몰라요. 가속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조금만 안 되는 사람은 덜 안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덜 안 돼도 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가속적 상황도 있고 작용 반작용의 상황도 있고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정도 사이즈에서 불교를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근데 점집에 가서 언제 될까요? 이래 묻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지. 근데 인연 화합에 가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뭐 우리 가을에 인연법 가지고 길게 한번 해봅시다. 나도 내 나름대로 뭐 준비를 하려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이제 뭔 이야기 알겠죠? 이 경전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초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8번 세존이시여 저는 현재 이 몸으로 경험한 것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했잖아. 나는 지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헷갈려가지고 모르는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날 무슨 이야기 했지? 기억나요 안 나요? 에? 앞에 그 사만다 만디카 경에서 뭔 이야기를 했지? 헷갈리죠, 그죠? 경전 이름도 뭔 읽은 몇 번 뭐 읽은지 헷갈리잖아, 그지? 지금 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다이도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이 현재의 몸으로 경험한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우리는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요. 대충도 기억도 못해. 이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제가 세종께서 하시는 것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하여 한생 두생 쭉 해서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진흙탕에서 나타난 유령조차도 보지 못했는데 진흙탕에서 나타난 유령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신기한 모습도 난 뭐 누구 꿈꿔서 와서 이야기하는 오늘 또 뭐 수현씨는 뭐 꿈엔 남색 옷을 입은 색깔까지 막 기억하더라고. 근데 야 대단하다 했는데 나는 무슨 꿈을 꿔도 막 그 꿈 꿀 때는 내가 이런 꿈을 꾸는 모양이다 라고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다 보면서 싹 다 사라지는데 다 사라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종께서 하시는 것처럼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성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며 이렇듯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우다이여 그렇더라도 과거도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고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고 하시니 이것은 제게 더욱더 이게 도대체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정론적 세계관에 있어서 항상 과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현생 이런 좋은 일 내지는 고초를 겪는가 하는 게
과거의 문제를 따지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꼭 다 안 그런 것도 같은데 내가 어휴 그냥 우리 법연제한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은 일 같아 기분 좋겠지.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조금 고치거나 우리가 무당들이 쓰는 이야기로 액막이를 해놓으면은 이런 것들은 사라지겠다라고 하면은 쉽게 수긍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쉬운 이야기야. 과거 이야기가 한생 두생애가 세계가 일어나고 세계가 사라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나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과거나 미래 익숙한 이야기인데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는데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는데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는데 저것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내가 가진 관심의 이야기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어려워. 더 어렵죠. 그래서 숙명통도 천왕통도 다 연기법에 기초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경을 설하신 겁니다. 하시니 이것은 제게 더욱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전이시여 그러니 참으로 저희 스승들의 가르침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여 세존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지식을 내가 다른 스승들한테 배운 지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존께서 그게 맞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저는 흡족할 것 같습니다라는 안에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9번 우다이여 그대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우다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배운 거죠.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다이여 그대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고 그대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 최상의 광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잖아요. 최상의 광명이라며. 그럼 최상의 광명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내보일 줄 알아야 될 거다.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은 없는 것이 최상의 광명. 최상의 광명인 이유가 이것보다 더 빼어난 광명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광명입니다. 이건 더 두 가지죠. 이것의 최상의 광명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다른 광명을 또 이야기해야 돼. 그것보다 못한 광명을. 못한 광명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니까 최상의 광명을 모르는데 다른 광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더 복잡해졌잖아요. 우다이요. 그러면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 최상의 광명은 어떤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최상의 광명. 이것은 다른 광명보다 이게 지금 말이 계속 맴돌잖아요. 그죠? 완전하대요. 그 무엇이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불완전한 것보다 완전합니다. 다른 불완전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불완전한 것보다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초기 불교에서 많이 사는 반야티 개념을 자제하라. 정확하게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라. 개념이라는 건 체험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상상한 것이 맞거든요. 개념 하나. 그래서 광명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상상하지? 좋은 것, 최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절에 가니까 절에 오래 다니는 보살이 광명지다 노마모가 바이로 찬하거든. 그러니까 어이 아모가 바이로 찬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광명전에 광명전 알거든. 광명 하는데 뭐라 하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따라하니까 옴 아모가 하는데 자기는 옴 나모카 뭐 바이로 뭐 발로 차나 이러면서 외웠나? 그래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책 보니까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옆에서 하는 보살이 이거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따라 하거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탁 뭐냐면은 가더니 자기 집 앞에 모래를 싹 뿌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아 이게 광명사라고. 광명의 모래. 광명사가 뭐냐니까 그게 물에서 그 모래 떠와가지고 그걸 씻어가지고 광명진언을 하면서 씻어가지고 하면은 이 광명사가 돼서 이거 뿌리놓으면 모든 것이 뭐냐 모든 번뇌 마장이 다 예? 넘어오지 못한다 범접하지 못한다 광명사를 탁 뿌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저 원효 스님의 뭐 안심 유심 안락도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또 그럴듯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불구점에서 한 요만한 수첩에 딱 펴니까 운여 스님이 유심 안락도에 보면은 광명사가 어떻고 광명진을 외우면 어떻고 적혀 있거든 인쇄로. 그러니까 좋다고 어떻게 자기도 그냥 모래 씻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씻어가지고 온데 경상도 사람 씻어가지고 이래 되는 거야. 씻어가지고 자기도 뭐 온 동네방네 모래 뿌리가며 그렇게 합니다. 광명도 모른 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 이게 다 모든 게 신비. 그게 신념. 그것은 개념, 관념에서 형성되어서 종교적 신념까지 올라가서 그런 행위로 가거든요. 불구점에 파는 파란 책에 유심안락도라는 이야기는 싹 다 그건 출처불명의 거짓말입니다. 유심안락도는 오늘 스님이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학술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가 그래 바램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이 지었겠지. 봉정암 3번 갔다 오면은 지옥 안 간다며. 누가 봤냐고. 그러니까 봉정암 3번 갔다 왔다니까 저 누가 가니까 문장대 3번 갔다 오면 지옥 안 간다더라. 온 산은 3번 갔다 와야 되는가 봐요. 그래 우리나라는 3, 4번 문화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막연한 그렇게 보는 개념의 함정이지. 광명이라는 것도 지금 우다이도 광명이라는 함정에 빠졌지. 근데 도대체 세상의 광명이라는 건 네가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 못하죠. 10번 우다이여 그대의 이런 이야기는 오래 끌게 될 것이다. 이거 뭐 지금 감론을박이지. 왜?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거 이야기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모르는 거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변하고 더 스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광명을 천명하지 못한다. 너는 이대로가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천명하지 못하고 이대로도 천명하지 못하고 완전도 천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있어요. 지구가 30km, 초속 30km로 움직인대요. 세상의 어떤 물리적 현상도 이대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것도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구 중력 위에 있으면은 중력이 잡아 당긴대요. 나는 가만히 있대요. 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력이 탁 당기고 있으니까 나는 안정적이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렇죠. 잡아 잘 당겨주니까 우주 밖으로 안 튀어나가잖아. 초속 30km로 확 도는데도 원심력이 발동 안 하고 그래비티 때문에 그냥 중력이 발동해서 나는 요 안에 잘 딱 잡혀 있잖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안정적이고 가만히 있는 나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완전하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는 그 문제고 나는 여기에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불교 가지고 자꾸 멀리 탐구하면서 갈팡질팡해서는 안 돼요. 제발 그 법을 바로 알아야지.
우다이어 예를 들면 참 이경이 정난하죠, 그죠? 더 정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이 정도 해도 우다이 알아듣거든. 더 박살낸다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를 갈망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시오, 그대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가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몬인지 와이샤인지 수드라인지 그대는 알고 있어라고 물으면은 그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제일 가는 여인을 갈망한다며 사랑할 것이라며. 근데 그 여인이 어느 족성에 속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여보시오, 그대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의 이름이 무엇이고 성은 무엇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중간인지 피부색이 검은지 갈색인지 황금인지 어떤 마을이나 섬이나 도시에 사는지 그대는 알고 있어라고 물으면 그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광명이.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그에게 여보시오, 그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인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물으면 그는 그렇소라고 대답할 것이다. 광명을 너는 지금 잘 모르잖냐 이러면 그렇소. 그런데 최상의 광명이 제일이래. 니는 완전도 모르면서 이대로가 완전하대. 속 터지지. 그거 때라 전화해야 되나 내가. 우다이요. 내 이야기 안 듣지. 이 강의 자기 보나. 다음 가을에 가서 이제 때려야지. 그 이야기 붙여놓는 거는 나는 멍청합니다는 이야기랑 똑같아. 우다이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으로 이와 같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분명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다이어 그와 같이 그대는 세존이시여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광명을 천명하지 못한다. 11. 세존이시여 마치 아름답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된 에메랄드가 붉은 담요 위에 놓여 있을 때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희롭듯이 이러한 광명이 자이고 죽고 나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광명이 이제 광명이라고 얘기한 거 밝은 거 이야기하니까 대상이고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래요. 자, 마치 뭐냐면은 아주 에메랄드가 붉은 담요 위에 놓여 있을 때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희롭듯이 내 자라는 것은 나 안에서 그야말로 빛나고 광채롭고 뭐냐면은 광희롭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나의 자야말로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빛바래고 허망하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이 자는 그야말로 변하지 않고 빛나고 그러니까 빛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태양도 바라보자. 저 바라보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거요. 덜 빛나는 거요. 바라볼 수 있는 나는 빛에 있어서 이때는 어두울 때 빛날 수 있겠지. 어두우면 빛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의 자아는 더 빛날 때 바라볼 수 있으면 덜 빛나니까. 그죠? 두 가지 경우잖아. 어두울 때도 빛을 바라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더 빛나면은 덜 빛나니까 바라볼 수 있잖아. 덜 빛나니까. 지금 태양은 딱 보면 테두리가 있고 우리 눈이 부시지만 보잖아. 그럼 더 빛나는 거예요? 덜 빛나는 거예요? 덜 빛나니까 바라볼 수 있지. 나보다 더 빛나면요.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뭐 한계가 없으니까. 못 바라보겠지.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지금. 또 오해가지고 막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 믿어줘서. 그런다는 거야. 자아라는 것은 그러잖아. 데카르트도
아니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생각하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법적 서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봅니다. 훌륭한 방법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생각하고 그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데카르트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무념무상은 생각이 없는 걸까 생각하는 걸까? 무념무상은 생각이 없는 걸까? 생각이 없다면 무념무상도 없지. 무념무상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의 대상으로 무념무상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무념무상도 추상이죠. 무념무상도 추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지 말은 거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언어를 듣고 생각 얼음 땡 하잖아, 애들. 땡 이렇게 돼요. 그럼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공부는 조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조회 없이 그냥 마음 푹 내려놓고 소위 해서 비우고 모든 것에서 떠나고, 이걸 우리 악시공이라고 얘기하죠. 무기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거 불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불교 찾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것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진스님께 그러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하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데 다시 또오리 뒤에서 후렴구하면 어떡하겠어? 이 또한 지나가는데 다시 또 와. 윤회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가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아니요? 해결책 아니죠. 이 또한 지나가면 다시 또 온다니까. 이것은 지나가니까 또 다른 이것이 옵니다. 다시 또 오지.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야기가 걔가 생각한 이야기야,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일까? 들은 이야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 체념해라는 이야기거든. 아이고 뭐 그게 걔나 상념 가지지. 그게 힐링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내가 그걸 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불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냥 힐링 차원에서, 체념 차원에서 마음에 위안되고 위로되고, 에? 그 순간 그냥 그렇게 해서 견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언어야. 그거 좋은 언어야. 근데 그게 불교 언어라고 사용하고 써먹으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게 좋은 진언이 아니요. 자, 그래서 광일없듯이 이 광명이 자아이고 죽고 나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라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그죠? 인도 불교 말고는 다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나교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아트만, 푸드갈라, 그 다음에 사뚜와 다 자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아의 변형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인류의 본성 이야기하는 동양에서도 있다는 게 편하거든요. 있다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념무상이라는 것도 무념무상이 없대요, 있대요. 무념무상의 상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념무상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념무상이란 말 자체는 무념무상의 상태이지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종교적으로는 편해요. 내가 요즘 과학책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이제 옛날 근대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물리적 법칙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리적 법칙을 발견할 때 그 배우의 마음은 싹 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증명해내느냐는 뭐냐면 깊은 믿음의 기초에서 그걸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이 사람들은 찬양하지. 질량이 흐트러져 간 거는 보존이 돼. 전체적으로 창조한 질량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실로 그것은 영성에 있어서 하나이고 그대로이고 온전하다 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했습니다. 그냥 하이젠베르그가 그냥 절단 네프치 양자역학에서 불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존이나 질량 보존의 전체의 내용은 큰 틀에서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발견할 때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게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의 믿음 위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했다. 다. 아보가드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든 뭐든 하여튼 다 기뻐했다고. 지금 그런 것들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과학하고 기독교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도 그러한 과학자들의 탐구조차도 어떻게 기독교 그런 믿음이 배경에 있었다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지. 또 동양은 왜 과학이 발전 안 했어? 과학이. 그걸 굳이 규명해낼 이유가 없었어요. 무위자연인데 뭘. 동양적 사고는 무위자연이잖아. 막 그렇게 그런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걸 꼭 뭐냐면은 내가 뭐 그 법칙을 발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이대로 레디비 하는 거지. 자, 12. 우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름답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되었고 붉은 담요 위에 놓여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희로운 에메랄드가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광명? 부처님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담요 위에는 에메랄드가 더 빛나요? 까만 밤중에 반딧불이 더 빛나요? 귀한 거하고 가치 없는 거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귀한 거로 따지면 에메랄드가 귀해요. 반디 생명이 귀해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발급의 문제에서 못 보자고. 담요에 에메랄드가 빛납니까? 안 그러면은 반딧불이 더 빛납니까? 까만 어둠색. 반딧불이는 이게 별거 아닌 생명체잖아요. 반딧불이는. 난 내고 울진 금강송에 있는 산에 있는데 다 밤에 반딧불로 엄청 날아다니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이제 그만 됐다 지겹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오래 본 적도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환경에 가니까 있더라고. 뭐 그것도 한 20년 더 지난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딧불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거는 진짜 빛나는 건 아니요. 뭐 때문에? 조건에 따라. 이야기는 조건에 따라. 226쪽. 세존이시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반딧불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빼어나고 수승합니다. 에메랄드보다 더 수승하죠. 13번 우다이여. 근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가 더 밝죠. 그죠? 이거 그냥 대상의 입장에서 상위 상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산속을 헤매이는 나가 밝은 반딧불을 보면은 밝겠어요? 속이 뒤집어집니까?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반딧불이 더 빛나요? 안 그러면 그 반딧불 때문에 나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연화합이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로 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이상관을 규명하는 문제 같으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어렵겠어요. 13번 우다이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기름 등불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광명인가? 세존이시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기름 등불이 이 두 가지 광명 가운데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14번에는 화또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번에는 샛별이 나오고 16번에는 보름달이 나옵니다. 그죠? 또 그거에 따라 지금 다 조건에 따라 더 수승하겠죠. 17번에는 태양까지 나옵니다. 태양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태양이 더 수승하겠죠. 그죠? 18번 우다이여 이러한 해와 달의 광채가 미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지닌 더 훌륭한 많은 신들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금 광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광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광명 저런 광명에서 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 색계 천상에 가면은 색계에서 세계 이선에 가면은 무량 광천 광자가 나오거든. 삼선 사상에 정자 깨끗할 정자가 나오고. 그래서 빛을 내는 데 있어서 여러 천신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우리 지금 여기 맞지마니까야 모든 번뇌의경 가면은 그런 천신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거나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 비교 대상이니까. 그리고 비교 대상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뭐냐면은 그 반딧불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그 반딧불이 그걸 잡아다가 시장에 팔면은 에메랄드보다 좋은 돈을 받겠어요? 그 에메랄드 팔면은 그 반딧불보다 더 밝은 지금 이야기하는 등불을 여러 개 살 수 있잖아. 여러 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다이여. 그러나 그대는 반딧불보다도 더 희미하고 더 하잘것없는 광명을 가지고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고 말한다. 최상의 광명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마치 자아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아 스스로가 광명을 내는 거야. 그 자아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빛발할 수가 있는 거야. 자아가 수승하다며 광명이라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광명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닌가며. 광명 위에 다른 것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힌두교 이야기로 따진다면은 아트만 그 순수한 아트만에 이것저것 업장이 쌓여서 뭐 이런 계급도 되고 저런 계급도 된다며. 그럼 더러움에 휩싸일 광명이 그게 광명이겠냐고. 더러운 것에 이 광명은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 말이나 생각에 그 광명이 다 먹힐 것 같으면 그건 광명이 아니지. 본래 부처라며. 여러분 본래 부처인데 뭐 때문에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놈들도 있어요.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면요. 그게 본래 부처입니까? 본래 부처라는 말이 거짓말이지. 본래 부처면 중생이 아니어야지. 중생이 아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본래 부처인데 그 본래 부처를 잊어버리고 중생의 삶을 산대. 그게 어떻게 본래 부처냐고. 말도 되다는 소리를 막 해요. 중세시대 때 중국에서 그런 착각들을 일으켰다고 현대까지 그런 착각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부처이냐 중생이냐가 아니고 깨달으면 부처이고 어리석으면 중생이죠. 깨달으면 부처이고 어리석으면 중생이죠. 그게 본래이다 아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다 아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라. 그 자아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영생불변이라며. 그런데 그게 무명에 내지는 업장에 희가 안 켜가지고 생멸을 거듭한다면 이게 어떻게 영생이냐고. 생멸이지. 그잖아요. 생멸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보 같으네.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에 우리도 왜 화학 옛날 배울 때 원소 주기율표 배웠죠. 나도 30번까지는 외웠는데 대학 시험 치려니까 다 까먹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쭉 그래서 원소 기호가 쭉 가서 가벼운 쪽에서 무거운 쪽으로 쭉 가잖아. 기억나요? 가벼운 쪽에서 무거운 쪽 이런 것도 잘 몰랐지, 그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런 거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쭉 주기율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소라는 거잖아. 우리 물질에 원소 단위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가압돼가지고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요.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이 원소는 지금 지구상 안에서 이 원소는 변해요. 일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가 있어. 오래 가죠. 원소가 오래 가서
원소가 다 오래가고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하고 끝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불완전하니까 서로 결합하고 이러겠지. 근데 그 원소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그 상태로 변하지 않고 아주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오래 간다고 해서 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나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네요. 예? 아니 H2 물이잖아요. 예? 물을 우리가 지금 이 물을 떠다줘서 잘 마십니다. H2O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물인데요. H가 한 개 더 있으면요. 독입니다. H가 똑같은 물인데 H가 한 개 더 있으면 독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게 독입니다. 삼중수소 하는 거 아닙니까? 독인데 그 똑같은 물인데 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그대로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자꾸만 하고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이것도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는 지금 잘 마신 물로 변하는데. 그래서 그래 쭉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래서 그 광명을 천명하지 못한다. 19번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선생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부다여, 왜 그대는 세존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선생께서는 논의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들은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저희 스승들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시고 반문하시고 추궁하실 때 그것은 실없고 헛되고 결핍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광명이라는 것은 실없고 헛되고 결핍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 안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신학적 수사들은 다 실없고 헛되고 결핍된 것입니다.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시다. 마칩니다.